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였습니다. 또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선거 결과 역시 여러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7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 교육이 실현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됐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강원도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초반에 꽤 시끄러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그야말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의 키를 쥐고 있는데요. 공전을 하면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결정이 된 겁니다.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강원도 내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춘천의 일부 읍면동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와 합쳐지거나 또 4개 시군이 5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의석수 8개는 지켜냈지만 이 같은 선거구가 발생을 하면서 유권자들은 물론 출마자들에게도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인구수만 고려해 이러한 선거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 인터뷰 통해서 들어보시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떠날 것이며 선거구 재획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4.15 총선을 보이콧함은 물론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다. 네,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진행되긴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치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다행히 선거는 큰 문제 없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미리 준비를 많이 한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한 손에는 위생장갑을 끼고 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차분히 선거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였는데요. 이는 지난 14대 총선에 비교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빛을 발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선거가 잘 치러졌었는데요. 그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의 성과와 과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요. 당시의 결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결과는 미래통합당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한 정치 보수색을 보였던 강원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이 3석을 참여함으로써 강원도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는 그런 결과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명을 바꿔서 국민의힘 당이죠. 아쉽기는 했지만 성방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한 보수색을 띄워왔던 강원도이기 때문에 양 정당 모두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총선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싸움꾼이 아닌 초심과 진심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의 뜻을 좀 더 받들고 또 소통을 더욱 많이 해서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말씀과 의견들을 중앙 정치 무대에서 힘있는 재선의 힘으로 재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네, 4.15 총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올해 또 하나의 도내 중요 이슈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현됐다는 점인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도내 모든 학생들은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당초 강원도 교육청은 새해부터 이 같은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정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덜기 위해 도교육청이 좀 더 속도를 낸 겁니다.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했던 수업료 등은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무상교육은 실시될 수 있게 됐는데 그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도와 교육청이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표방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걱정은 예산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것을 보면요.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 같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 비율인 9.5%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도교육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강원도 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도입된 뜻깊은 원년이었는데요. 새해는 또 도내 무상교육이 탈없이 뿌리내리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부의 이중잣대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부동의하면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환경 파괴 논란과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양도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화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환경부의 이중잣대 논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송전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발에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네, 이 한국전력공사는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이 강원도 6개 시군에 송전탑 230여 기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강원도에는 송전탑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송전탑이 더 세워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충남 당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이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을 보면 이 전국 765kV 송전탑 10개 중 3개가 강원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중 행성이 가장 많고 이 정선, 삼척, 평창 등의 송전탑이 있는데요. 한편 송전탑 대신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율은 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최근 홍천군이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 홍천군은 한전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한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입지 선정의 구성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한전은 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에 대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역시 주민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강원도당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모든 회의를 대외비로 열었다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나 정선 가류황산 복원 문제 등은 환경부 환경보전을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정선 가류황산 복원 사업의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진행됐던 정선 가리왕산 복원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원도와 정선구는 올림픽 유산과 생태 관광 자원으로 곤돌라와 도로 등 일부 시설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산림청과 환경부는 당초 계획대로 모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곤돌라 존치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회의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3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상황인 건데요. 내년에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관심이 다소 밀려난 것 같은데 여전히 ASF가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년 내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월에도 춘천과 양구, 인제, 화천 등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 죽은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기온이 내려가 날이 추워지면서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오고 있어 방역에 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 울타리 밖에서 발견된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양돈 농가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졌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텐데 양돈업계 상황 좀 전해주시지요. 네, 이 ASF가 발생하면 이 발생 농가와 인근 농가까지 모두 돼지를 매물 처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이동 제한도 걸리면 출하도 못해서 양돈 농가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내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새해 희망에는 이 농산물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소비가 안 되니까요. 우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은 소비가 늘어나서 잘 될 것 같고요. 또 재해, 장마, 가뭄은 하늘에 맡겨야죠.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참 미치고 할 수는 없고, 그 희망사항은 코로나19 빨리 끝나고 또 재해 안 오는 거, 재해가 안 오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인건비가 또 안 오를 거 아니에요.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손녀들이 둘이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 유치원, 유아원 잘 다니고 또 저희네 가족들 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더욱더 힘차고 노력들 많이 해서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군입대를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좀 빨리 사라져가지고 군입대도 좀 편하게 들어가고 싶고 휴가 같은 것도 좀 마음껏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아쉽고 내년에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에도 건강하게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나라가 좀 조용하고 코로나도 없어지고 정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2020년 한 해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도정도 한 해를 마감하고 위기 극복과 도민 행복을 위한 2021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송년 인사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년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독감, 그리고 산불과 수해 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 강원도를 휩쓸었습니다. 이 재난들을 이겨내는데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역 활동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새해에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